불침번 5번 초에 생긴 일. 아, 생각난다. 근무신 5번 초 근무자 병장 조자손 통 일명 최측 부사수가 무조건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돼. 이름 병장 효자손. 최순기한테 부탁했어 안 했어? 아니 그 죽사님, 잔머리 굴리지 마. 인터넷 끝판왕에 통신 지원금 견적 부탁했어 안 했어? 그것만 얘기해. 했습니다. 거 봐, 인터넷 끝판왕에다 설치 당일 즉시 입금되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거기에 혈압 할인 72만 원까지 챙겨준다는 거 모를 것 같아? 조사하면 다 나와. 거기에 현금 사은품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에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해 준다길래 자식 이거 봐라.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연락처 1666-9068입니다.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도 확인하십시오. 중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라스님. 우선 이 사연은 100% 제가 보고 겪은 실화입니다. 저는 18년도에 입대를 한 뒤 자대 배치를 받고 군수개헌이라는 보직을 구해받았습니다. 전입 당시에 군수개헌 사수가 전역이 임박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용이었고요. 군수개헌 업무는 효자손님 구독자 모두가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조금 특이했던 점은 보통 중대 창고 열쇠들은 행정만 열쇠 보관함에 시건을 해놓는데 저희는 군수개헌이 복사 키를 상시 휴대해서 굳이 상키 하키로 매번 열쇠함을 열지 않더라도 군수개헌이 언제든 창고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문제의 사건은 제가 일병 진급을 막 했던 달에 겪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03시부터 04시 30분까지 불침번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부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4번 초나 5번 초 근무지. 5번 초 근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짜증나. 왜냐면 갔다 와서 정리하고 뭐하고 2-30분 있다 자면 한 30분 있다 일어나야 되거든. 제일 피곤해. 분필자들은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그날 상직 부사관은 김병장, 불침번 전번초 근무자는 저의 맞선임인 정일병이었습니다. 소등 이후에 세상 편하게 잠을 자던 도중 누군가 저를 깨우는 목소리에 바로 매트리스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벌써 근무 시간인가 하는 생각으로 환복하려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침상 사이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맞선임 목소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저를 깨우러 올 이유가 전혀 없는 당직 부사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뭐지? 하는 생각으로 상체를 돌려 바라보니 얼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은 키, 체형, 두상 등의 실루엣 그리고 노란 바탕에 빨간색 한 줄짜리 당직 부사관의 딱지. 맞습니다. 저를 깨운 사람은 전번주 근무자인 제 맞선임이 아니라 당직 부사관인 김병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 양반이 나를 왜 깨우지? 하는 생각에 관등 성명부터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 당직 부사관이 갑자기 이상한 부탁을 하더군요. 야 자선아, 지금 전투물자 창고 가서 탄창 120개만 행정만에 갖다 줄래? 아니 하루 24시간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왜 남들 다 초자는 지금 이 시간에?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지금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직 부사관은 지금 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듣고 속으로 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잠도 덜 깨서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이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탄창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날 사격 훈련이 있다거나 군수품 물자 실습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럴 텐데 다음날 아무 일정도 없는데도 갑자기 100개가 넘는 탄창을 달라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시간에 말이죠.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갔다 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정말 놀랍게도 너 혼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막사와 전투불자 창고는 거의 200m가 떨어져 있고 둘 사이가 평지도 아니거니와 가는 길조차도 주 도로에서 벗어나 있어서 한밤중에 갓 일병 난 놈이 혼자 갈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모든 상황이 말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다 보니 정신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상 위 매트리스에 상체만 일으킨 채로 앉아서 이게 맞나? 나 시험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시켰으니까 갔다 와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할 때쯤 당직 부사관이 생활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길이야 알고 있으니 어둠이 문제가 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일인지 생각하며 일어나 관물대 모자거리 자리에 걸려있던 창고 키를 쥐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갈 생각을 했던 거야. 양말을 꺼내려 매트리스 위에 앉아 관물대 서랍을 열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쥐고 있던 창고 키를 그대로 관물대에 올려두고 그냥 존나게 욕먹던가 처맞던가 하고 내일 아침 먹
먹기 전에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배째하며 매트리스에 다시 몸을 던져서 풀썩 들어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던 도중 누군가 저를 깨어서 일어나니 제 맞선임이 보였고 저는 재빠르게 근무 교대를 위해 환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어나서 환복을 하고 있던 와중에도 제 맞선임이 자꾸 생활관 창문으로 저를 감시하더군요.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체크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직 부사관 일도 있고 가뜩이나 피곤한 상황에 멀쩡히 서서 환복 잘하고 있는 도중인데 뭘 자꾸 쳐다보나 싶어 짜증이 나는 것을 뒤로 한 채 빠르게 단독 군장까지 착용하고 전투화를 신고 생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1분 만에 교대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도 나오자마자 왜 늦게 나왔냐고 저를 혼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정강석화처럼 환복했는데도 왜 화를 내는 거지? 싶어서 깨우자마자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맞선임인 정일병은 저보고 지금이 몇 시인지 보라고 하더군요. 시간을 보니 3시 1분이었습니다. 보통 근무교대 15분 전에 깨우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2시 46분쯤이 되어야 했죠. 왜냐면 45분에 깨웠을 거 아니에요. 2시. 그러면 1분 만에 환복은 약간 MSG일 것 같고 2, 3분이라고 치면은 2시 뭐 한 47분이나 8분 적어도 50분 전에는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와서 보니까 3시 1분이었던 거야. 근데 저는 분명히 깨우자마자 나왔는데 시간이 늦은 것은 전번초 근무자가 근무 교대를 까먹고 있다가 부랴부랴 늦게 깨운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깨우자마자 바로 나왔는데 늦은 거면 정일병님이 늦게 깨우신 거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병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병장한테는 이런 얘기 못하지. 이 말을 들은 제 맞선임은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허공을 보며 너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이 양반이 진짜 왜 이래? 평소에는 안 이랬는데. 그러다 꺼내는 말이 자기는 저를 한번 깨웠고 제가 안 나와서 봐보니 제가 다시 자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뇌정지가 왔습니다. 1초의 찰나 동안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요. 내가 일어났다고 언제? 일어났는데 다시 잘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깨운 거나 당직 부사관이 잠깐 깨운 거였고 사주는 나를 깨운 게 없었던 거지 그 전에. 혹시 그럼 아까 일어났던 게 맞선임이 깨운 거였고 난 잠깐 꿈을 꾸다가 다시 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든 이내 뇌에서는 꿈이겠냐 X병신아? 라며 컷하더군요. 왜 이렇게 컷당했는지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혼란스럽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럴 수 있다며 사과를 받아주더군요. 이후 행정반에 도착해 근무교대 신고를 뒤늦게나마 마치고 복도에 나와서 혹시 저 깨우실 때 무슨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일어나서 뭔 말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그냥 툭툭 치기만 했고 제가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길래 아무 말 없이 그냥 생활관을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생활관에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로 깨우고 바로 나왔다는 대답만 하며 이게 왜 이래? 라는 싶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근무 교대하러 나오기 전에 일어난 건 그때가 끝이었고 저를 2번이나 깨웠던 사람도 제 맞선임 뿐이었으니 이렇게 된다면 제가 꿈을 꿨던 것일 텐데 이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닌 이유가 저는 평소에 꿈을 굉장히 자주 꾸는 편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아무리 꿈이 사실성이 있더라도 깨고 난 뒤에는 반드시 꿈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거는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기는 해. 그때 당시 잠이 덜 깨서 느끼는 어질어질한 몽롱함, 저한테 말을 걸었던 사람을 바라본다고 한 팔로 매트리스를 딛고 상체를 돌렸을 때 팔과 매트리스에 면직물이 닿는 촉감, 일어서서 창고키를 잡았을 때 금속의 차가움과 촉감, 포기하고 잠자기 위해 매트에 몸을 던진 후 받게 되는 물리적 충격, 이 모든 것들이 꿈이 아니라 100% 현실에서의 생생함이었습니다. 꿈이 아무리 실감나더라도 촉감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꿈속에서 현실 배경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일평생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고 나면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직 부사관이 왔던 거는 꿈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었던 거지. 본인이 느꼈을 때는 마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고 나니 잠깐 말이 없다가 그냥 꿈꾼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절대로 꿈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이후 꿈인지 확인해 보려면 열쇠를 보면 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생활관에 가서 제 관물대를 확인해 봤는데 도착해 보니까 정확히 제가 그 자리, 그러니까 관물대에 올려두었더군요. 널브러진 모습까지 그 순간과 일치했습니다. 진짜 꿈이 아니라 저는 창고에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굉장히 기괴하더군요. 당황스러워서 당직 부사관과도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정말로 금시초문인 것 마냥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동기들과 선임들과 토론을 해보았으나 모두들 그냥 꿈꾼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어난 채로 누군가와 대화한 것인데 말입니다. 이 일은 저녁할 때까지도 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때 저는 무엇과 대화를
한 것일까요? 이 정도면 목류병 아니야? 이거 검사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군대에서 혹시 기괴하거나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그랜드84@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성! 수고하십시오.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